네, 저는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96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을 또 01학번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03년에 졸업을 했고 근데 군대를 장교로 갔다 오고 그러니까 1년을 서울대 정치학과 조교를 또 하고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학사 담당 조교를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말에 MBN 기자로 입사를 해서, 그래서 좀 늦게 입사했죠. 제가 31살에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년 차 기자인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14년 차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제가 노조 전임자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노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취재 파트로 마지막에 있었던 건 국회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크맨을 했었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마크맨을 하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에 잠깐 파견을 가서 청와대 출입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출입 기자로 일단 현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노조 전임자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일단 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는 또 패턴이 많이 달라요. 이제 방송 기자들은 현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은 그 현장에서 팀원들끼리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 저녁은 이제 취재원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국회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아예 모든 방송국사들이 같이 풀로 움직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이랑 같이 이제 꿈이라고 하는 이제 조를 짜가지고 취재원들이랑 밥을 많이 먹죠. 그래서 지금 국회 보좌관이나 이제 그런 취재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가고,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사실은 취재원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요즘은 술보다는 식사로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공부를 같이 해요. 공부를.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스터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언론사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무슨 마음을 먹었던 그런 계기는 없고, 그나마 정치학과라는 게 좀 전공 선택이, 진로 탐색의 폭이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진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교수가 되는 길과 취업을 하는 길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앞에. 아예 수입이 없는 채로 40살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교수란 직업은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나이에 30 넘어서 가장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산으로 그동안 공부한 걸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언론계였던 거죠. 저는 군대 제대하기 1년 전에, 그때쯤부터 언론사를 보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제대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그래서 저랑 같이 대학을 다녔던 혹은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제 동료들 있잖아요. 정치학과 1, 2년 후배들 하고 같이 스터디를 짰어요. 저는 대학원 조교를 1년 더 하느라 약간 이제 취업이 늦어졌던 거죠. 그래서 한 해 뒤에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온 케이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2년 정도 준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어 성적을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웠는데, 영어 성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토익 900이에요. 토익 900. 여러분은 토익 900 다 맞잖아요, 요즘.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시사 토론 같은 거지. 언론사는 자격증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인은 제너럴리스트야. 그냥 이게 각 분야를 두루두루 폭넓게 아는 그런 지식인을 뽑는 거지, 기자가 되기 위해서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아요. 운전면허증 정도 따시던가. 갑자기 운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종합적인 상식,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교양, 그리고 문제의식, 이런 걸 기르는 게 중요하지. 당연히 압도적으로 정치 전공이 유리하죠. 근데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은 특정 전공은 상관없어요, 사실. 어떤 전공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언론정보학과 나왔다고 해서 그닥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기자 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복수 전공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게 상식의 영역에서 커버가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학부와 대학원을 같은 전공으로 쭉 해야 돼요. 일단 석사를 해야 되고, 마침 그 해에 사관학교에서 TU가 나면, 그러니까 전임자가 제대를 하는 거지, 임기 3년을 마치고, 그러면 자리가 나면 그때 지원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고 랜덤으로 돌아가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현역으로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답입니다. 군대 가서 다양한 사람 겪어보는 것도 인생 공부. 그게 또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사회적 대접이 달라.
기자는 그래도 출입처라는 데를 나가잖아요. 이 언론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거든. 내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나 그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리다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가시성이 높은 직업이라는 거. 근데 그에 보면 기자라는 직업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니까 지식인으로서 또 자기의 목소리를 이 사회에 계속 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물론 이제 회사가 주는 제약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좀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일반 기업과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개선이 됐다. 다만 처음에 입사한 직후에 한동안은 한 2, 3년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회사 일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간을 많이 뺏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워라벨이라는 거는 그 뭐 젊었을 때부터 뭐 이렇게 딱 9, 6시에 칼퇴근 이런 직장을 바라기는 어렵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돼, 사람을. 그 다음에는 이제 호기심. 결국에는 질문하는 사람이야.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대신 물어보고 알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기자 직업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인턴으로 한 번 들어가서 한 뭐 몇 개월 정도 해본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건 좋지만, 그래서 이제 유튜브 세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뭐 SBS로 해서 그 다음에 그쪽 업무를 담당한다, 뭐 이런 건 뭐 좋죠. 그런 건 바람직한 일이지. 그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언론이 다 위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기성 언론들이 다 위기야. 민간에서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지금 다 위기다. 신문도 위기, 방송도 위기. 그러니까 신문은 원래 신문을 안 봐서 인터넷이 생기면서 위기였고, 방송은 유튜브가 생기면서 또 위기가 된 거죠. 국내 대기업 재벌들이 주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탱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고. 뭐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이게 어둡다. 언론계의 미래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론사를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다고 향후 10년 안에 망하진 않아요. 이런 대형 언론사들이.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세대는 20대 때 들어간 직장을 20대 때 나와. 그래서 인생 10모작 시대를 사는데 기자란 직업은 제 생각에는 그 1모작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잖아. 다양한 사람들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서를, 우리가 한 2년마다 부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출입처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적성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기자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더 재밌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자아 실현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기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외교부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그 바이오 쪽으로 가서 어떤 스타트업 제약회사의 상무, 뭐 임원급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치학과 나오면 정치권으로 기자를 하다가 보좌진이나 혹은 뭐 자기가 출마를 해가지고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걸로 뭐 나갈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바로 국회의원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 게 아니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다양한 일을 해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인생의 도입부에 처음에 하는 직업으로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회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부에서 이제 에이스 한 1년, 2년 정도 하면 누가 특종도 많이 하고 단독 많이 하면 제가 좀 잘한다. 그런 평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에이스가 어디로 가냐면 검찰로 가요. 그래서 잘 나가면 나중에 정치부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 중에서 좀 잘한다 싶으면 다시 사회부로 가서 바이스, 뭐 캡,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관리자. 예를 들면 방송국 같은 경우엔 그 정도로 해서 다 주요 보직을 찍고 나면, 그래서 각 부서의 팀장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앵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좀 더 잘 나가면 나중에 특파원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세를 하는 거지. 아니면 그쯤 돼서 이제 회사 접고 나와서 뭐 대기업의 홍보실 같은 데로 가든가 뭐. 그 부서 이동은 한 2년마다 하는데 뭐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그냥 한 2년 됐다 싶으면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제 지원을 받긴 해요. 너 어느 부서 가고 싶어 해가지고 1지망, 2지망 그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보도국장마다 달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너무 특정 부서에만 오래 있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그거는 뭐 출입처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치부 같은 데를 가면 매일매일 그냥 있다고 보면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기사를 쓰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거는 단순히 그쪽에게 좋은 기사만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기사를 써도
의미 있는 기사를 쓰면 연락이 오죠. 근데 그런 걸 즐겨야 돼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자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의 발제와 회사의 총 이게 이제 오고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회사의 의지도 어느 정도는 관철이 되고 그 사이에 어딘가 있는 거지. 그게 뭐 100%뭐 회사 뜻대로만 하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100%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주요 언론사 연봉하면 표로 다 정리가 돼 있던데 뭐. 그거 보시면 되고 공중파가 항상 가장 높고 공중파가 초봉부터 한 5천 이상 돼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라.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건 해결되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 적성을 잘 찾아서 내가 정말 어떤 직업을 할 때 행복한가, 나한테 진짜 맞는 직업이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불행해지지가 않는 거지.